후회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5번째 줄에 세계는 영원한 늘뛰기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쉴 새 없이 흔들린다. 그 다음에 그 37쪽의 7번째 줄에 밑에서부터 나는 존재를 그리지 않는다. 그 추위를 그린다.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7년에서 다른 7년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추위를 그린다. 밑에 두 번째 줄에 이것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과 막연하고 때로 모순되는 생각들의 기록인데 혹은 내가 다른 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같은 대상을 내가 다른 상황과 다른 고려에서 파악해서 그렇기도 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필요의 회의주의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 말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내 자신도 변화하고 대상도 변화할 거라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 더 나서 그 주변 상황도 변화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 시대에 헤파크레이스토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뭐 어떤 그 모든 것은 변화한다. Everything change except change itself.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이 항상 변화한다고 변화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도 표현이 39쪽에 그러나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그러나 역량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유능하며 심지어 무지한 경우에도 그렇다. 와,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역량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유능하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제목이 이제 후회에 관하여인데 그 40쪽의 10번째 줄점에 나는 후회하는 적이 별로 없다고 또 내 양심은 저 자신에게 천사의 말의 양심이 아니라 천사나 말의 양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양심으로서 만족한다고 여기 서 있다가 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해보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악덕 중에 진짜 악덕치고 해모스럽지 않은 것이 없으며 흠결없는 판단력이 비난하지 않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추하고 거북해서 악덕이 행해지는 것은 주로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오를 성씻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사악함은 그 자체의 독 대부분을 들이마시며 스스로 그 독에 오염된다. 악덕은 궤양이 살에 흔적을 남기듯 영혼의 회한을 남기며 이것은 줄곧 스스로 상처내고 피를 흘린다.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는 이성과 자연이 비난하는 악덕뿐만 아니라 법과 관습이 용인하면 그릇되고 빗나간 세론이 만들어낸 악덕도 악덕으로 여긴다. 그 다음 표현이 10번째 줄인가요? 꿋꿋하게 악한 영혼은 어쩌면 자신에게 평정심을 확보해 두었을 수는 있겠지만 흐뭇함과 만족감은 자신에게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4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득스른 행동의 보상을 타인의 인정이라는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은 그 기초가 너무 불확실하고 흔들린다. 그 다음 42쪽에 10번째 줄쯤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나는 나를 재판하기 위한 나의 법과 나의 법정이 있으며 다른 곳보다 그곳에 더 많이 나를 세운다. 나는 다른 사람을 고려해 내 행동을 제한하지만 고려해서 행동을 제한하긴 하지만 나 자신에만 의지해서 내 행동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고 약간 제한한다는 것은 남부 고려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3쪽에 뭐 여섯 번째 줄에 갑자기 우리를 사로잡는 바람에 우리가 정념에 휩쓸려 저지르게 되는 악덕은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습관에 의해 강력하고 세찬 의지 안에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게 된 악덕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후회란 우리의 여지를 부인하는 일이요 상념들의 변덕일 뿐이며 그것은 우리를 온갖 방향으로 끌고 다닌다. 후회는 후회하는 자에게 지난날의 미덕과 순결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 45쪽에 밑에서 1번째 줄인가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민간인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고상하게 덕을 섬긴다. 우리는 양심보다 공명심 때문에 절의 기회에 대비한다. 영광이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을 양심에 의해 하는 것일 텐데 말이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덕성과 소크라테스의 덕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영혼의 위대함은 커다란 일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 속에서 발휘된다. 그 다음에 47쪽의 네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에 못된 영혼들이 때로 이상한 충동에 의해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덕스런 영혼들도 나쁜 짓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러므로 어쩌다 그럴 때가 있다면 영혼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고요한 상태를 두고 우리는 영혼을 판단해야 한다. 그다음 47쪽의 세 번째 줄 밑에서 원래 타고난 이런 자질들은 뿌리 뽑을 수가 없다. 그저 듣고 숨길 수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9쪽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들의 개가천선 개념은 모호하다. 그들의 회개는 거의 그들의 죄만큼이나 병들고 떳떳하지 못하다. 타고난 경향으로 악덕에 집착하는 탓인지 혹은 오랜 습관으로 그러는 것인지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의 추함을 더 이상 자각하지 못한다. 그 다음 1페이지 1줄쯤 보면 그래도 부도덕하고 비열한 것은 여전하다.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불균형한 정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듯 쾌락이 죄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되는 수도 요점엔 있으리라. 절도의 경우처럼 쾌락이 부수적이고 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그 충동이 격렬하고 때로 불가항력이라고들 말하는 여자들과의 통정의 경우처럼 죄의 실행 자체에 쾌락이 들어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은 그 50쪽에 한 10번째 줄인가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부끄러운 짓으로 알고 미워하지만 가난보다도 덜 미워한 것이다. 그에 대해 정말 뉘우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처럼 상쇄시키고 보상하고 있는 한 그는 후회가 없다. 이것은 우리를 악덕에 동화시키고 우리의 판단력 자체를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저 습관과는 다르며 갑자기 몰아치면서 우리 영혼을 줄곧 혼란시키고 눈물게 하며 지금 우리를 판단력과 그 모든 것을 악덕의 권능 속으로 휘몰아가는 저 격렬한 바람과도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51쪽의 7번째 줄에
사람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 신들의 형상에 다가갈 때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된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을 나는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은 스토아파는 우리 내면에서 확인하는 불완전성과 악덕을 고치라고 하지만 그 때문에 회한을 느끼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금하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스토아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셈이다. 스토아파는 우리에게 자기들이 속으로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든다. 그러나 개심하고 교정됐는지 단절했는지는 우리에게 내비치지 않는다. 악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치유가 아니다. 적을 취해서 후회 쪽이 무겁다면 죄는 없앨 수 있으리라. 행실과 삶을 극이 합당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경건한 신앙만큼 위장하기 쉬운 덕성도 없다. 그 신앙의 본질은 어렵고 감춰져 있으되 그 외장은 쉽고 화려하다. 그 다음에 그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째로 바꿔달라고 내 타고난 결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보기에 이것은 후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선사나 카토가 아닌 것이 불만스러운 것을 후회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이다. 그 다음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 행동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내 처지에 맞게 조절되고 부합된다.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후회란 원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과는 관계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죠. 세 번째 줄에 보면 53쪽에 과거에 내가 내린 결정들은 내게 제시된 문제의 상태에 따라 지혜롭게 숙고해 내려진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어떤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숙고하던 그때 그것이 어땠는지를 본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건 그 승패는 시기에 달려있다. 좋은 시기를 놓쳐서였다. 이런 거죠. 실수를 저지르는데 좋은 견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시기를 놓쳤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루는 대상에는 비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예지력의 책임은 그것의 한계 안으로 제한된다.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급했던 길을 두둔한다면 별 도리가 없다. 나는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 운수를 탓하지 내 작업은 아니다. 이것을 후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 사람 별로 후회하는 게 없는가 봐. 나 후회하는 건 아닌데. 그다음 다음 페이지 55쪽에 다섯 번째 줄에 무슨 일이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나는 별로 아쉬워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었다는 생각이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참 편하게 생각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저것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스토아파가 말하는 인과의 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게다가 나는 5년이 그렇듯 박한 사정에서 비롯되는 후회가 싫다. 쾌락에서 몸을 떼게 해준 세월에 감사한다고 옛날에 말했더니 이 소포클레스죠. 늙으니까 쾌락을 못 즐겨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나. 미쳐 날뛰는 주인에게서 해방된 기분이라고 그랬죠. 나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함이 있더라도 나는 성불능에는 감사할 수가 없다. 참 진실된 표현이에요. 소포클레스는 그냥 자족한 같은데 편하다는 거, 위안을 삼은 위안한 같은데.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젊은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나이하고는.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에서 57쪽에 딱 중간 10번째 줄인가요? 내 생각에는 인간의 행복을 만드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안티스테스가 말한 것처럼 행복하게 죽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게 죽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 거지. 죽을 때는 잘 죽었다는 거지.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뭐 그게 그거네. 따지고 보면. 밑에서 8번째 줄에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나는 내가 살아온 것처럼 다시 살 것이다. 참 잘 살았다. 나는 과거를 한탄하지도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산업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에 보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나오는데 그 대량 생산을 시작했던 거죠.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 가면은 크게 뭐가 붙어 있대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버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버리라.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우리 그 산업일반 선생님이 그 지금도 그 사람 나중에는 그 교육장도 하시고 교육감 선거도 나왔지. 괜히 그 보수에서 두 사람 나오는 바람에 누구지? 우리 학교 출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박정원 그 사람이 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그분 말고 다른 사람이 됐겠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교육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걸 가르쳤는데 강수명 선생이고 또 한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최낙인 선생님인데 최낙인, 강수명, 그다음 정혜숙 교수님 남편인 강 누구 또 있어. 그 사람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은 같은 데서도 근무했고 잘 알아. 강 말고 그 두 분 잘 아는데 그게 안 돼. 단일화가. 근데 단일화 됐으면 박춘 선생이 안 됐겠지. 그 지금 교육감. 어쨌든 그분이 그걸 가르쳤는데 그 굉장히 강조해. 자기는 그 과목에 그것만 하면 됐다고. 이렇게 사료일반이 뭐 했어요. 이상한 걸 가르쳤을 텐데. 윤리쌤이셨어요? 그 사람 그래. 그 윤리 뭐 했나? 물론 전공 상담도 하고 뭐 일반 사회를 전공했나 봐요. 대학에서 서울대란다. 부산대 정치학과인가 뭐 일반 사회과 그거 나온 것 같은데. 일반 사회나 사회가 있다. 그다음 58쪽이 딱 중간에 절절한 그 자체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각적 쾌락을 그 우아함과 강력한 가장 매혹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물리치느라고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괜찮은 표현 같아. 나는 두 가지를 다 안다. 이게 뭐야?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인 그건가? 그리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년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우리 영혼이 훨씬 귀찮은 병과 결함에 시달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마지막 줄에 우리 기질의 까다로움과 현재의 것에 대한 실증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악덕을 버리기보다 바꾸는 것이며 그것도 내 생각에는 더 나쁜 쪽으로 바뀌어놓는다. 또 있다. 5번째 줄에 그런 것 말고도 노년에는 더 많은 시기심과 불공정, 더 많은 악의가 깃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얼굴보다는 정신에 더 많은 주름을 새긴다. 늙어가면서 시큼하고 눅눅한 냄새가 나지 않는 영혼은 하나도 혹은 거의 없다. 사람은 그 전체로서 성장해 가고 또 쇠락해 간다. 이 또 나온다. 소크라테스 지혜가 그 형을 선고받던 몇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런 살이 되니 조만간 자기 정신의 풍요로운 살동이 점차 둔해지고 익숙하던 그 총기가 흐려지는 것을 견뎌야 할 판이라 얼마간은 일부러 얼머부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내놓은 것이 아닌지 감히 생각해본다. 재밌는 지적이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사행성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아는 많은 이들에게 노년이 매일 행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저 변모라니 그것은 강력한 병이며 그 병은 자연의 이치대로 그리고 지각할 수 없게 천천히 진행해 간다. 노년이 우리에게 지우는 결함들을 피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진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의 온축과 깊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거 뭐 후회에 관한 애가 아니고 논의에 관한 애 같다. 노년에 가는 키키로 갔었던 논의에 관한 애는 내가 볼 때는 참 논의를 칭송한 줄 알았는데 내 읽어보니까 위로한 말 같아요. 노인을 위로한 책 같아요. 그래서 논의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적절하게 체념하고 적절하게 방어해 나가야 되는 거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좋을 건 없는 거. 논문이라서 좋을 게 뭐 있겠나 이거. 맨날 질문 애들한테 챙기고. 이처럼 그 후회만 하고 후회가 많겠죠.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후회가 많다네. 그만큼 인생이 후회할 게 많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 자기를 후회 안 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가 많겠죠. 진짜 안 할까요, 이 사람이? 안 모르지. 한다고, 그건 모르지.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후회 안 한다고 말하려고 몇 가지 대목은 자의할 수도 있겠죠. 자족하는 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70살 먹는 분이 구족계를 받았대요. 선임이 됐는데 그게 요즘 50세 이상 되면은 성가에 입적을 못 하는데 이분이 60대에 다른 절에서 시봉 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구족계를 5명이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저는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분 인터뷰 중에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더 뭘 바라겠노. 그래서 종교의 기에서 내가 마지막 성찰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70살까지 다 했는데 60대 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는 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60대까지 다 해봤다는 거라. 해봤으니까 안 하겠다. 먼저 해봤으니까 이제 70살이면 나 종교에 기여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깨달으면 얻었겠지. 깨달음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그 옛날부터 정도 되면은 불교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정도 되면은 70살 되면 득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열반에 들 정도 떼야 되는 거야. 그 몽테뉴도 그 잘 살았기도 하고 집이 좀 부자잖아. 그렇죠. 박경리도 보면은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다 했거든. 그럼 그 사람 잘 살았다는 거지.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 시절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 토지 그 딱 그 하고 난 뒤에 뭐 좀 좋겠지. 그때보다는 그때 당시가 더 좋은 거죠. 아니 이분은 나름대로 공직이나 할아버지 때부터 대단한 금수저인데다가 뭐 전쟁의 혼란을 다 겪으면서 자기가 지금 30대 후반까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서재로 들어가서 혼자 있는 삶을 누리겠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보면 쇼펜하우어 이야기가 거의 40대부터는 혼자 노인의 삶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대립할 일 아니죠. 혼자 있으면은 관계할 일이 없고 관계할 일이 없으면은 다툼의 소지가 적어지고 다툼의 소지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좀 냉철한 이성으로 갈등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좀 창의력이 좋아진다대. 예, 그러면 그래, 깊이 혼자 있게 있으면.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한 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도 생각한 게 이거를 한 10번 중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헷갈리는데 이게 5번, 6번 읽으면 온갖 생각들이 다 날 거라고. 이게 1장, 2장은 그 정도 읽으면은 조금 읽을 때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는 보면서 요즘 정치인들부터 해서 제부터도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 대학 다닐 때 철학과에 가면 관념에 빠져서 폐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가 좀 들고 사회생활을 좀 하고 이러면은 자기 본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고 또. 좀 아쉬운 거는 뭐 아픈 거겠죠.
그래도 그 당시 보면 59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좀 덜 오래 살았지만 김영석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아주 몸이 좀 약했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을 보완하면서 그 마음적으로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유지를 잘할 수 있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건강에 신경을 쓴 사람은 아니거든. 뭐 어렸을 때는 보통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많이 죽기 때문에 할머니가 행석이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게 네. 소원이었다는데. 근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 그 위험에 노출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제자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산업 현장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뭐 공부를 하는 학자나 밖에 많이 안 나가는 분들은 위험 노출 강도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자각 능력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은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심장 근육이 좀 땡긴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이틀 정도 잠을 깊이 못 잤다든지 뭐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집에 일찍 들어가 잔다든지 이러면 또 컨디션이 또 회복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봐서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유전적인 문제하고 예, 유전적인 관리하는 그 예.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오늘 2장밖에 못 하겠네. 3장 안 되겠네.